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골 고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밤마다 멧돼지가 사람을 해친다는 소문이 도는 마을이 있었지요. 허나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멧돼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 마을에 있다고 말이지요. 그 집 며느리가 언젠가 터질 거라더라. 3년을 참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고운 얼굴 뒤에 산을 뒤집을 힘을 숨기고 살아온 여인이었지요. 허나 세상에 영원히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법입니다. 오늘은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지요. 목련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영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고을 하나가 있었지요.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불타올라 보기에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허나 그 아름다움 뒤에는 늘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밤마다 산에서 내려오는 멧돼지 때문이었습니다. 어른 허리춤까지 닿는 거대한 멧돼지가 밭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해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지요. 해가 지면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밖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허나 마을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는 따로 있었지요. 박씨 마님댁 며느리, 그 사람 언젠가 크게 한번 터질 거야.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멧돼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 마을에 있다고 말이지요. 박씨 마님댁 며느리의 이름은 한설아였습니다. 설아는 본래 양반 집안의 딸이었지요. 가세가 기울어 몰락한 처지였지만 그 태생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은 산골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절세 미인이었지요. 눈이 맑고 깊었으며 입술은 산행두처럼 붉었고 자태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처럼 곧고 단아했습니다. 허나 설아의 진짜 모습은 얼굴에 있지 않았지요. 설아의 아버지는 왕실 포수대장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사냥꾼이었지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설아는 걸음마를 떼기 전부터 산짐승의 냄새를 맡을 줄 알았고 그를 배우기 전부터 활을 쥐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지요. 가난 때문에 농가로 시집온 이 고운 며느리가 산에서 멧돼지와 마주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여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설아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묵묵히 시댁 살림을 거들며 살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요. 그것이 설아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박씨 마님은 고을에서도 알아주는 악명 높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나이 60을 바라보는 박씨 마님은 뼛속까지 완고한 여인이었지요.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밥상을 엎는 것은 예사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설아의 남편 봉구는 어미 말이라면 하늘이 노래도 검다고 할 사내였지요. 설아가 억울함을 하소연해도 봉구는 어미 편에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거기에 시누이 갑순이까지 있었지요. 어미를 꼭 빼닮아 입이 거칠고 심술이 많은 처자였습니다. 시집을 못 간 탓인지 옳게 설아에게 괜한 심술을 부리기 일쑤였지요. 그나마 설아의 편이 되어준 이가 있었으니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장 노인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었지만 눈이 맑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지요. 설아의 하루는 달기 울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물을 깃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었지요. 바치를 마치고 돌아오면 저녁을 짓고 저녁이 끝나면 빨래가 기다렸습니다. 겨울에는 냇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해야 했지요. 손이 트고 갈라져 피가 맺혀도 설아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해도 박씨 마님의 눈에는 부족했지요. 물은 왜 이리 적게 길었어? 밥은 왜 꼬들꼬들해? 마당 쓴 게 이게 뭐야? 어떤 날은 밥이 질다 하고 어떤 날은 밥이 꼬들하다 했습니다.
설아가 무엇을 어찌해도 박씨 마님은 트집을 잡았지요. 설아는 그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는 것은 설아가 어릴 적부터 익힌 것이었지요. 산에서 사냥을 하다 보면 숨을 죽이고 몸을 낮추어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설아는 그 기다림을 시댁살이에 그대로 옮겨 놓았지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씨 마님이 앞마루에 앉아 부채를 흔들며 말했지요. 갑순이가 옆에서 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딸은 역시 달라. 아무리 가르쳐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양반이면 뭐해. 쌀독이 비었으면 산 것만도 못하지. 갑순이가 피식 웃었지요. 설아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초라한 것은 참을 수 있었지요. 허나 친정을 욕보이는 말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산을 누비며 당당하게 살았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설아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그날 밤 설아는 남편 봉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어머님께서 친정을 욕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이야기까지 그리 하시니 마음이 아프옵니다. 봉구는 천장을 보며 입을 열었지요. 어머니 마음이 그러신 걸 내가 어찌하겠소. 당신이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않소. 봉구는 그렇게 말하고 이불을 덮어버렸습니다. 설아는 꺼져가는 등잔불을 바라보았지요. 봉구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 사람도 어미 손에 컸으니 그 그늘을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이었지요. 설아는 다음 날 새벽 산자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굵은 나뭇가지를 꺾어 오래된 참나무를 향해 힘껏 내리쳤지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설아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내려다보다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밥을 지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던 어느 날 박씨 마님이 장작을 하러 산으로 보냈습니다. 설아는 도끼를 들고 마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뒷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지요. 가을 산은 고요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고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졌지요. 굵은 나무 앞에 도끼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지요. 코끝에 비릿하고 거친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나무들 사이 낙엽 더미 위에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른 허리춤을 훌쩍 넘는 크기였지요. 송곳니가 아래턱 밖으로 길게 삐져나와 있었고 작은 눈이 번들거리며 설아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든 도끼를 내던지고 다른 박질을 쳤을 것이었지요. 허나 설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끼를 천천히 내려놓고 발치에 떨어진 팔뚝만한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지요. 손 안에서 무게를 가늠하며 끝을 잡는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멧돼지가 앞발로 땅을 긁었지요. 설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지요. 숨을 고르고 눈을 고정하고 때를 기다려라. 멧돼지가 달려들었습니다.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검은 덩치가 설아를 향해 돌진했지요. 설아는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오른발을 반걸음 뒤로 물리며 몸을 옆으로 비트는 순간 손에 쥔 나뭇가지가 번개처럼 내리꽂혔지요. 멧돼지의 목 옆 급소를 정확히 찌른 것이었습니다. 멧돼지가 비명을 지르며 낙엽을 사방으로 날리고 쓰러졌지요. 설아는 숨을 고르며 나뭇가지를 다시 고쳐 잡고 한 번 더 정확하게 내리쳤습니다. 멧돼지가 완전히 움직임을 멈추었지요.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나무 뒤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장노인이 나타났지요. 나무를 캐러 산에 올랐다가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에 들린 나물 바구니가 덜덜 떨리고 있었지요. 이 며느리가
장노인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악이, 그것도 나뭇가지 하나로 어른 허리를 넘는 멧돼지를 쓰러뜨리는 것은 꿈에서도 보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설하는 노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특히 시어머님께는 절대로. 노인은 설하의 눈빛을 들여다보았지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려는 단단한 의지였지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말하지 않겠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노인의 마음이 무거웠지요. 저 솜씨를 숨기고 사는 여인에게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음에는 반드시 한계가 찾아올 것이었지요.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산골의 겨울은 혹독했지요. 그 추위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요구는 더 늘어났습니다. 눈 쌓인 산자락을 오르내리며 장작을 날라도, 냇물이 얼어도 빨래를 해도 박씨 마님은 부족하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설아가 상을 차려드리자 박씨 마님이 젓가락도 들기 전에 밀었습니다. 쌀은 왜 이리 줄었어? 내가 어디 빼돌리는 거 아니야? 갑순이가 끼어들었지요. 어머니, 올케가 밥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허들의 실은 대충 하면서요.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에게 그 말은 다른 어떤 말보다 모욕적이었습니다. 허나 설아는 입을 다물었지요. 그날부터 박씨 마님은 설아의 밥그릇을 줄였습니다. 솥바닥에 눌어붙은 것을 긁어 설아의 그릇에 담았지요. 장노인은 밤마다 자신의 집 처마 아래에 음식을 내다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음식이 사라져 있으면 설아가 가져간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그 사실에 대해 한 번도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는 것이었지요. 이 세상에 자신의 편이 하나라도 있다는 것이 혹독한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저녁, 박씨 마님이 설아를 불렀습니다. 뒷산 너머 큰 소나무 아래 솔방울이 많다더구나. 내일 가서 한 자루 가져오너라. 갑순이가 피식 웃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그 소나무가 어딘지 아세요? 고개 넘어 북쪽 사면이에요. 호랑이가 나온다는 데잖아요. 박씨 마님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장작 패러 산에 잘도 다니는데 솔방울이야 못 주워오겠어. 설아를 그 산으로 보내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다음 날 설아가 지게를 지고 나서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씨 마님이 며느리를 죽이려는 거 아니냐. 허나 설아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오히려 오랜만에 깊은 산을 오르는 것이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고개를 넘어 북쪽 사면으로 들어서니 소나무 사이로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지요. 솔방울을 줍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나무 사이로 크고 깊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나무 두 그루 사이에 줄무늬가 선명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낮게 엎드려 있었지요. 설아는 허리춤의 손도끼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지요. 호랑이는 눈을 먼저 잊는다고. 설아는 호랑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지요. 팽팽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바람도 멈춘 듯 산이 고요해졌지요. 한참이 지나더니 호랑이가 꼬리를 내리고 소나무 사이로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설아는 솔방울 한 자루를 가득 채워 산을 내려왔지요. 솔방울 가져왔습니다, 마님. 그날 이후 장노인은 설아에 대한 궁금증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멧돼지에 이어 호랑이와 마주쳤는데도 멀쩡히 돌아왔다는 것은 보통 솜씨가 아니었지요. 노인은 설아의 친정을 수소문했습니다. 며칠 후 답이 왔지요. 설아의 아버지 한 포수는 젊은 시절 왕실 포수대장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냥꾼이 없는 전설 같은 포수였지요. 허나 설아가 12살 되던 해산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집안이 기울어 설아가 봉구에게 시집을 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지요. 설아는 12살까지 아버지에게 산짐승을 대하는 법, 급소를 찌르는 법, 눈빛으로 짐승을 제압하는 법을 몸으로 익혔던 것이었습니다. 그 솜씨가 어른이 된 지금까지 몸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었지요. 왕실 포수대장의 딸이 저 집에서 저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노인의 가슴을 저리게 했습니다. 노인은 설아와의 약속을 지키며 마음속으로만 빌었지요. 설아가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무언가 달라지기를 말이지요. 설아가 박씨 마님 댁에 발을 들인 지 꼭 3년이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볼이 홀쭉해지고 눈 아래가 거뭇해진 설아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박씨 마님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내가 시집 온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자식 하나 못 낳으니 이게 말이 되냐. 우리 봉구가 잘못된 게 아니면 내가 문제인 게지. 갑순이가 거들었습니다. 얼굴만 번지르르 하지 쓸모가 없잖아요. 박씨 마님이 갑자기 성큼 다가오더니 설아의 머리채를 잡았지요. 이 못난 것.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설아의 안에서 들렸지요. 실 한 올 끊어지던 것이 마지막 한 올까지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설아는 머리채를 잡힌 채 고개를 들었지요. 그 눈빛을 본 박씨 마님이 멈추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눈빛이었지요. 차갑고 고요하면서도 그 안에 산을 뒤집을 것 같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씨 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놓았지요. 설아는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고 다시 빨래로 손을 뻗었습니다. 허나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사흘 후 한밤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산 쪽에서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마을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문을 빼꼼히 열어 밖을 내다보다가 비명을 질렀지요. 멧돼지 떼였습니다. 10마리가 넘는 멧돼지들이 마을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지요. 장독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부서졌습니다. 사람들이 달아나며 고함을 질렀지요. 멧돼지 떼다. 피해라. 박씨 마님이 갑순이를 끌어안고 방 안 깊숙이 숨었습니다. 봉구는 아랫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지요. 설아는 그 순간 방에서 나왔습니다. 허리춤에 손도끼를 차고 마당에 세워두었던 장대 2개를 들었지요. 대문 앞으로 걸어나가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르신들은 모두 집 안으로 드십시오. 문을 잠그십시오. 달아나던 사람들이 설아의 목소리에 멈추었지요. 설아가 대문 앞에 서서 장대를 고쳐 쥐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느리가 저게 무슨... 멧돼지 떼의 선두가 박씨 마님 댁 대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설아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섰지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무서우면 진다. 설아야, 짐승은 내 눈을 먼저 잃는다. 설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몸을 비틀며 장대를 힘껏 내리꽂았지요. 정확히 어깨 아래 급소였습니다. 첫 번째가 쓰러졌지요. 두 번째가 달려드는 순간 장대 하나를 내던져 시선을 흐트린 뒤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두 번째 것도 쓰러졌지요. 허나 멧돼지 떼는 마을 여기저기로 흩어지며 집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담벼락이 무너지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졌지요. 노인 하나가 달아나다 멧돼지에게 받쳐 쓰러졌습니다. 설아가 달려가 그 앞을 막아섰지요. 어르신, 일어나십시오. 방 안에서 박씨 마님이 떨며 소리쳤습니다. 설아야, 설아야, 어디 있어? 평생 큰 소리치며 살아온 마님이었지만 이 앞에서는 목소리조차 떨렸지요. 설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보는 순간, 부서지는 마을을 보는 순간, 설아의 안에서 마지막 한 겹이 벗겨졌지요. 설아는 방 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갑수나, 문 열지 마십시오. 제가 막겠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섰지요. 손도끼를 꺼내고 남은 장대를 집어들었습니다. 설아의 얼굴에는 분노도 눈물도 없었지요. 오래도록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린 듯한 고요한 눈빛만이 있었습니다. 설아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지요. 이 집을 지키는 것도 며느리 몫이겠지요. 그 말에 씁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나 설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어둠 속에서 달려오는 멧돼지 떼를 향해 정면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설아가 달려드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여인 하나가 장대와 손도끼를 들고 멧돼지 떼를 향해 달려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지요. 어떤 이는 눈을 감았고 어떤 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설아는 달리는 내내 눈을 감지 않았지요. 아버지에게 배운 모든 것이 몸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것들이 이 밤 한꺼번에 살아났지요. 첫 번째 멧돼지가 달려들었습니다. 설아는 장대를 목 아래에 정확히 꽂으며 쓰러지는 등을 발로 밟고 뛰어올랐지요. 그 기세로 두 번째의 옆구리를 손도끼로 내리쳤습니다. 세 번째는 장대를 지렛대처럼 짚어 방향을 틀고 옆구리를 힘껏 걷어찼지요. 저 여인이 사람인가?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설아는 멈추지 않았지요.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차례로 쓰러뜨리는 동안 움직임은 오히려 더 빠르고 정확해졌습니다. 3년의 설움이 3년의 참음이 이 밤 힘으로 바뀌고 있었지요. 여섯 번째가 달려들 때였습니다. 장대가 두 동강이 났지요. 설아는 부러진 조각의 날카로운 끝으로 멧돼지의 목을 찌르며 몸을 옆으로 굴렸습니다. 여섯 번째 것도 쓰러졌지요. 설아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남은 멧돼지들이 쓰러진 무리를 보더니 속도를 늦추었지요. 설아의 눈빛이 그들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짐승의 눈을 먼저 제압하는 아버지가 가르쳐 준 그 눈빛이었지요. 하나가 방향을 틀더니 달아났습니다. 나머지도 우르르 뒤를 따랐지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마을이 고요해졌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지요. 발밑에 쓰러진 멧돼지들과 부서진 마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지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박씨 마님이 문지방에 서서 마당을 바라보았지요. 쓰러진 멧돼지들, 부러진 장대,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설아를 차례로 보았습니다. 마님의 눈에서 공포가 사라지고 다른 무언가가 들어찼지요. 달빛 아래 무릎을 꿇은 설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여인이 3년 동안 이 힘을 숨기고 살았던 것이었지요.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박씨 마님 댁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쓰러진 멧돼지 6마리를 살펴보며 고개를 저었지요. 그때 장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마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며느리는 왕실 포수대장의 딸일세. 마당 안이 조용해졌지요. 한 포수 어른 알지, 조선 팔도에서 이름을 날린 그 포수 어른. 이 며느리가 바로 그분의 따님이라네. 가을에 산에서 멧돼지 잡는 것도 내가 직접 봤어. 나뭇가지 하나로. 그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지. 3년 동안 이 솜씨를 숨기고 살아왔다는 말이야. 마당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3년이었지요. 산을 뒤집을 힘을 가진 여인이 3년 동안 머리채를 잡히고 밥을 굶어가며 참아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생각을 했지요. 이 며느리가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가. 박씨 마님은 마루 끝에 서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굳어있던 표정이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설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지요. 다만 마을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볼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러난 오후, 설아가 부서진 울타리를 고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누구인지 알면서도 설아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씨 마님이었지요. 마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봄바람만 지나갔지요. 한참 만에 마님의 입이 열렸습니다. 내가 큰 사람을 몰라보았구나. 3년을 기다렸던 말이었지요. 허나 막상 듣고 나니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지요. 설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이기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집 식구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박씨 마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지요. 봉구도 그날 저녁 설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아, 내가 부끄럽소.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설아는 봉구의 거칠고 차가운 손을 잡았지요. 서방님,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입니다. 앞으로 잘 살면 됩니다. 며칠 뒤 갑순이도 조용히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옳게, 나도 많이 잘못했어. 미안해. 설아는 고개를 저었지요. 이제 알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설아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지요. 우물가에서 먼저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생겼고, 장터에서 못 이기는 척 먹을 것을 쥐어주는 안악도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졌지요. 마당의 살구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설아는 그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었지요. 그해 가을,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골 마을에는 멧돼지도 잡는 며느리가 있다더라. 마을 장터를 지나는 보부상들이 이 이야기를 다른 고을로 옮겼지요. 이야기가 퍼질수록 조금씩 살이 붙었습니다. 어떤 이는 멧돼지가 20마리였다 했고, 어떤 이는 설아가 맨손으로 잡았다 했지요. 진실과 전설의 경계는 흐려졌지만 한 가지만은 어디서나 같았습니다. 3년을 참은 여인이 한밤에 마을을 구했다는 것이었지요. 설아는 예전과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밭을 갈았지요. 허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박씨 마님이 먼저 말을 건네는 날이 생겼지요. 설아야, 오늘 장터에 나물이 나왔다더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 있으면 사오너라. 봉구는 저녁이면 설아 옆에 앉아 함께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 곁이 예전과는 달랐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면 밭을 가는 설아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말했지요. 저분이 그 설아 마님이야. 멧돼지 6마리를 혼자 잡은 분. 허나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게 뭔지 알아? 뭔데? 3년을 참았다는 거야. 저 힘을 가지고도 3년을 그냥 참았다고. 그 말이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이었지요. 설아는 평온한 얼굴로 밭을 갈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고 멀리 산자락에서 새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설아를 함부로 대하면 산이 뒤집힌다는 것을 말이지요. 허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알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옛말에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했습니다. 설아는 3년에 쓴 시간을 견뎌냈지요. 그리고 그 끝에서 마을을 지키고 마음을 얻고 전설이 되었습니다. 때를 알고 힘을 다스리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빛을 발할 날이 찾아온다는 것.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지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